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대비 8일차 시간입니다. 매회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한국어 높임법 영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높임법은 주체, 객체, 상대 세 가지 높임법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의 주체를 높여라. 문장의 주어, 행위의 주체. 이 부분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의 내용입니다. 주체 높임법은 조사께서, 선어미 시, 그리고 동사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 주무신다로 나타낼 수 있겠죠. 주체 높임법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간접 높임 제약입니다. 높임을 받아야 될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또는 몸, 그리고 가족을 높일 때는 직접 높임이 아닌 간접 높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접 높임을 할 때는 계시다라는 직접 높임의 어휘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있으시다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들면 회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정도면 충분하죠. 주체, 높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소유물일 때는 계시겠습니다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를 보더라도 할머니 위가 아프십니다 정도는 아주 좋은데요. 위가 편찮으십니다. 이 정도로 직접 높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슬하에 아드님이 있으십니다 정도면 충분하죠. 여기에 직접 높임인 계십니다를 써서 선생님은 슬하에 아드님이 계십니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법에 조심을 해야 될 간접 높임,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체 높임법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시를 쓰는 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고객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커피라는 주어를 높이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데요. 커피 나왔습니다 하면 충분하죠. 그리고 이 제품은 신상품이십니다 라고 해서 시를 넣는데 이것 또한 신상품입니다면 충분합니다.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고객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시를 쓰는 그런 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객체 높임법이 있는데요. 객체 높임법이라는 것은 부사어,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사격 조사 께, 그리고 특수 어휘 네 가지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 누구누구께 무엇을 드리다,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선생님을 배웠다,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나 깨가 들어가는 부사어에 있어서는 존대의 목적어와 부사어를 존칭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법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모두 문법 형태소로는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문법 형태소를 가지고 객체를 높이는 그런 범주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동사로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문을 들면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라고는 쓰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그래서 동사를 데리다 대신에 모시고를 쓰죠. 선생님에게 책을 주었다가 아니라 선생님께 라고 해서 부사격 조사 개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상대 높임법입니다. 이 높임법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 범주입니다. 실현 방법으로는 종결 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시로 실현되는 것과 다르게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이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시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4개입니다. 가다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격시체의 화계를 보면 갑니다, 가오, 가네, 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비격식체인 해요체와 해체를 가다에 연결해 보면 가요, 가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결어미의 특성을 살펴보면 종결어미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문장의 종류, 문장의 유형을 결정해 준 것과 함께 상대 높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문법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높임 표현 관련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 높임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올바른 문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초입니다. 네, 다 푸셨습니까? 답을 찾으셨나요? 네, 답은 바로 4번. 할머니 주문하신 대추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가 맞는 답이죠. 정답인 이유는 대추차를 더 높이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시를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정도로만 사용해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장은 왜 어긋날까요? 주말을 맞아 할아버지께서는 고향집에 있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할아버지를 바로 직접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있으십니다가 아니라 계십니다 라고 써야 되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높임의 대상인 교장 선생님의 그 소유물, 말씀을 높일 때는 간접 높임 정도로만 해서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써야 맞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자, 이런 문장인데요. 이때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데리고가 아닌 모시고로 이 동사와 함께 써야 맞겠죠. 지금까지 높임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체 높임법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간접 높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높임,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일 때 이때 쓰이게 되는 동사 4개, 그리고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법으로 주체 높임법과 다르게 종결어미로 실현된다는 점. 자, 오늘의 내용을 블로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련 문제들을 기출문제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9일차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